경상도 시골의 낡은 기와집. 80세 할아버지는 아내가 떠난 후 하루 종일 누런 이불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물에 불린 누런 쌀로 끓인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키 높이까지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고 싶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웃을 일도 이야기할 사람도 기다릴 내일도 없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의 저녁, 서울에서 아들이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뒷좌석에는 조그만 배낭을 맨 유치원생 남자아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손주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 녀석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형편이 펴지면 금방 데리러 오겠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하나 내밀고는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큰 눈망울과 마주쳤습니다. 손주는 무서워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하며 할아버지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만 같이 살자.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 할아버지의 얼어붙은 마음에 처음으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알람시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손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작은 손이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잠이 덜 깬 손자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응석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반찬 준비할 동안 조금 더 자거라. 할아버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았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소세지를 볶았습니다. 손자와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입가에 묻어도 열심히 먹는 손자의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세지하고 계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손주 하.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처음엔 노쇠한 몸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차츰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할아버지도 의아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주선으로 손자가 읍내 유치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가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도시락통에 주먹밥을 예쁘게 만들고 김을 둘둘 말고 달걀말이에 소세지까지 넣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속엔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친구들과 나눠 먹어도 돼. 할아버지는 손자 가방에 간식 과자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유치원 차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마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무성했던 잡초를 뽑고 손자가 뛰어놀 수 있도록 고무줄을 나무에 걸어 그네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텃밭도 일궜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상추, 오이, 가지, 고구마를 심으며 손자가 좋아할 것들을 상상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할아버지는 큰 길가 앞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노란 통학차가 보이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발걸음이 달려와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하루의 모든 피로와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알아? 하며 그날 만든 팔랑개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조금씩 달리기 시작한 방울토마토를 따고 상추를 뜯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 사탕보다 훨씬 달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 키워. 손자가 빨간 토마토를 따서 바로 입에 넣으며 웃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뚜껑 위에 고구마와 군밤을 구웠습니다. 손자는 뜨거운 고구마를 손에 쥐고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구마가 왜 이렇게 달아? 그래, 할아버지가 심을 때 꿀을 넣었거든 하하. 그래? 너무 달아. 저녁이면 둘은 마루에 앉아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님 달님, 콩쥐 팥쥐 이야기부터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손자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또 이야기해줘. 그럼 할아버지가 아는 이야기 다 해줄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용돈도 주고 싶고 좋아하는 색연필과 그림책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텃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봄이면 마늘을 심고 여름엔 채소를 키워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와? 기다렸잖아. 손자가 달려와 안기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시장에서 파는 예쁜 도시락통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캐릭터 젓가락도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꿈같은 3년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데려가야겠어요. 제 형편도 나아졌고 민준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키워줄 여자도 생겼어요. 아들은 두툼한 봉투를 건넸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들과 함께 서울로 떠나는 손자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만나. 사랑해.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손자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가라.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손자의 모습과 목소리가 실루엣처럼 멀어지며 사라져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쌀 이유도 없고 저녁에 옛날 이야기를 해줄 아이도 없었습니다. 마당의 그네줄만 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끼니를 거르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자가 쓰던 작은 베개를 가슴에 안고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손자의 베개를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사라져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동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줄 대상이 사라진 순간 삶의 이유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위해 힘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거리도 초월합니다. 삶이 사랑이고 사랑이 삶입니다.